네, 타세 수익버스 오늘도 힘차게 수익 종착지까지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승객분들 타주시려고 준비해 주시고 있는 만큼 오늘도 확실하게 좋은 버스들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바로 함께 만나보도록 할게요. 기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좀 평소와 착장이 다르신 것 같네요. 날이 너무 추워가지고 따뜻하게 입고 왔는데 마이크 빼는 거 깜빡했어요. 네, 그 정도는 괜찮을 것도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일단 기존에 태워주셨던 수익버스들 현황부터 좀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요. 정말 많은 수익들 좀 내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어제 탑승했었던 버스죠. SOS랩 어떤가요? 맞습니다. 일단 SOS랩 같은 경우는 일단 고정식 라이더 관련해서 현대차와 공동으로 개발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거기에서 이제 보스턴 다이맥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실적으로 고정식 라이더 관련해서 결국 저는 SOS랩의 고정식 라이더를 채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 공급계약 체결이 임박했다라는 소식이 나와주면서 SOS랩이 오늘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에 지금 SOS랩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로보틱스뿐만 아니라 이제 다양한 부분들, 현대차가 자율주행 그리고 로보틱스 관련된 파운드리 사업을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 현대의 어떤 로보틱스와 AI 대전환에 있어서 결국 SOS랩이 수혜를 좀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전제에 어제 말씀드렸는데, 오늘 하루 만에 한 7, 8% 정도 살짝 반등이 나와줬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2차 목표가 조금 상향해 보도록 하겠고, 다시 한번 손절 라인 때도 상향하면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2차는요 11,900원 라인대로 상향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손절가도 9,000원 상향하면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사님의 얼굴이 너무 크게 보여서 네. 전략에 집중을 해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SOS랩 어제 탑승했던 버스인데 하루 만에 수익률 9% 쌓였으니까 2차 목표가 제시해 주셨고요. 그리고 하이젠 R&M도 함께 전략 잡아보면 좋겠어요. 네, 하이젠 R&M 결국 액추에이터 기업들이 번갈아 가면서 이제 반등 그림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특히 뭐 하이젠 R&M은 LG 모터 사업부에서 분사된 기업이라고 말씀드렸고, 뭐 LG도 그리고 삼성도 현대도 지금 모든 이제 자동화 라인 관련해서 모든 생산 라인에 결국 하이젠 R&M의 감속기도 결국 투입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산자부에서 지정한 특히 액추에이터, 휴머노 로봇의 주간 기업이 하이젠 R&M이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뭐 최근 들어서 SPG와 로보티지의 상승과 함께 액추에이터 기업들이 지금 번갈아 가면서 반등 그림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LG전자의 어떤 이제 로봇 사업 확대에 하이젠 R&M의 역할도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결국 2차 목표가로 말씀드렸던 58,900원도 자연스럽게 돌파를 했기 때문에 3차로 64,900원 상향해 보도록 하겠고, 익절가도 54,000원으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 3차 목표가까지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64,900원까지 계속 타고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새로운 수익 버스들 2대나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버스 노선은 어떻게 정해볼까요? 네, 일단 첫 번째 노선은요, 이제 초록버스, 마을버스를 타고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 오늘 의상은 좀 부족할지라도 맞습니다. 승객분들이 좋아하실 초록색 소형 버스로 준비를 해주셨네요. 어떤 마을로 갈까요? 뭐 계속 제가 지금 로봇 섹터를 강조해드리고 있는데요. 휴머노이드 로봇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 마을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컨트롤러 마을이 있고요. 센서 마을, 감속기 마을이 있는데 역시나 액추에이터 마을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액추에이터 마을로 떠나는 버스 정말 많이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오늘은 어떤 버스 타야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첫 번째로 출발해볼 버스 번호는요. 바로 389-500번 SBB테크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버스는 초록색 노선의 SBB테크 389500번으로 함께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버스 승객분들 벌써 엄청 많이 타주세요. 사실 뭐 액추에이터 기업으로 그동안 후속주까지 다 소개해드렸는데, 사실 돌아가면서 시세 분출이 됐었잖아요. 뭐 로보티즈, SPG, 그리고 최근에 말씀드렸던 KNR 시스템, 하이젠 R&M 돌아가면서 반등 랠리가 나와주고 있는데, SBB테크 같은 경우도 결국에 액추에이터 기업으로 시장에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사실은 SB테크는 하모닉 감속기를 국산화에 성공한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사실 하모닉 드라이브 시스템 일본 기업이에요. 근데 워낙에 하모닉 드라이브 시스템즈가 초정밀 감속기 부분에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 7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초정밀 감속기는 그냥 하모닉 감속기로 지금 이제 보통 통칭돼서 말을 하고 하는데, 결국 SB테크 같은 경우는 이 초정밀 감속기를 국산화에 성공한 국내 대표적인 기업이고, 특히 협동 로봇 같은 경우는 일본산 의존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결국 이제 협동 로봇과 산업용 로봇 대전환에 있어서 SB테크의 초정밀 감속기의
채택률도 앞으로는 조금씩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첨단 로봇을 제어하는 가장 핵심 기술이 초정밀 감속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본 감속기 대비해서 가격 경쟁력도 굉장히 높고 기술 수준도 60에서 최대 80%까지 따라온 상태이다 보니까 SB테크의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노란보트법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결국 초전밀 감속기의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감속기와 그리고 제어기 그리고 이제 모터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 액추에이터 사업으로 좀 확장해 나가고 있는데 실제로 SB테크 같은 경우도 충남 천안에 액추에이터 공장을 지금 신설하고 있고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을 앞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초정밀 감속기 수요와 그리고 액추에이터 관련된 본격적인 또 이제 공급이 내년부터 이어진다고 했을 때 SB테크의 본격적인 매출 성장도 2026년부터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첫 번째 버스로 긁어봤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로 탑승해볼 버스 액추에이터 마을로 떠나는 SB테크 타보겠습니다. 정말 많은 승객분들 타주셨는데요. 저희가 목표가를 얼마까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목표가는 이제 시장에서 좀 부각을 받고 있는 모습이어서요. 현재가 부근에서 편안하게 1차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37,200원을 1차 목표가로 그리고 손절가는 28,80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 37,2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함께 참고하면서 탑승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버스까지 준비가 돼 있습니다. 두 번째 버스도 초록색 버스일까요? 두 번째 버스는 제가 좋아하는 빨간 버스, 광역버스를 타고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초록버스랑은 다르게 조금 더 묵직하게 달려가 볼 수 있는 대형 버스로 준비해 주셨고요. 어떤 마을이죠? 결국 이제 AI 거품론이 조금씩 불식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 확충에 따른 수혜 마을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AI 가속기 마을이 있고요. 그다음에 MACC 마을 그리고 케이블 마을이 있는데 역시나 변압기 마을로 오랜만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압기 쪽 마을은 정말 오랜만에 가는 것 같은데요. 오늘 변압기 마을로 떠날 버스는 몇 번 버스죠? 우리에게 큰 수익을 챙겨줬었던 298040 효성중공업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단골 승객분들은 이 버스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효성중공업 298040번 버스 함께 다시 한번 탑승해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버스 탑승하기 위해서 승강장에 모여주시면 되는데요. 네. 두 번째 버스는 안 타시네요. 최근에 이제 AI 거품론이 불거지면서 지금 이제 변압기 기업들뿐만 아니라 지금 AI 칩 기업들까지도 전체적으로 좀 조정 흐름이 나와줬었는데 이제 간밤에 엔비디아의 어떤 반등도 있고 결국 빅테크 기업들 중심으로 대규모 AI 투자가 계속 확대되고 있고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 때 컨퍼런스 콜에서도 우리가 알려졌듯이 이미 AI 칩, 차세대 AI 칩은 이미 완판된 상태이기도 하고 또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도 앞으로 AI와 로보틱스가 또 이제 미국의 어떤 부채를 결국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키다라고 좀 언급이 나왔던 만큼 AI 같은 경우는 지금 각 국가들도 그리고 기업들도 지금 앞다퉈서 대규모 투자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AI 거품론을 운운하기에는 조금 시기상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최근에 어떤 시장 여파로 인해서 변압기 기업들이 좀 충분한 조정이 나와줬기 때문에 오히려 조정 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자라는 의미를 들고 왔고 오늘 특수 변압기 기업인 산일전기부터 이제 두 자릿수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효성중공업과 그리고 이제 LS 일렉트릭 그리고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이제 빅3 기업들은 미국 현지 내에서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관세에서도 나름대로 자유로울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멤피스 공장, 효성중공업 멤피스 공장이 공격적인 증설을 하고 있는데요. 그 증설 효과가 내년부터 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2026년도의 실적도 너무나 기대가 되고 이미 3년치에서 최대 5년치까지의 일감을 이미 확보해 놓은 상태이다 보니까 이 슈퍼사이클 기조는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대한전선과 효성중공업이 통합전력 솔루션 관련된 공동 개발을 좀 하고 있는 상태인데 전체적으로 지금 전 세계 자산 관리 시장 자체가 지금 빠르게 급성장하고 있고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실시간 케이블 진단 모니터링 시스템을 그리고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변압기 그리고 차단기, 케이블 그리고 시스템 전체에 아우르는 통합체계 구축을 같이 공동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에 지금 노후화된 전력망 교체뿐만 아니라 AI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데이터 센터 확충에 결국에 전력 자산 관리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한다. 그래서 대한전선과 효성중공업이 손잡고 이 시장을 뛰어든 만큼 앞으로의 매출 성장세도 가파르게 증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 북미 시장의 매출 비중이 53%나 되고 글로벌 전력기기의 수요가 여전히 확대되고 있는 상태에서 변압기 쇼티지에 대한 우려감도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고요. 구조적인 장기 성장 국면, 슈퍼사이클 기조가 당분간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전제에 최근에 어떤 AI 거품론으로 밀렸던 부분들은
빠른 속도로 회복될 수 있다라는 생각에 효성중공업을 탑픽 종목 선정해봤습니다. 네, 효성중공업의 매력도까지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최근에 전력기기 쪽 좀 쉬어간 모습이었는데 효성중공업 빠르게 회복해줄 수 있을까요? 저는 뭐 효성중공업뿐만 아니라 LS일렉트릭 그리고 HDN일렉트릭 지금 전력 3대장 중심으로 돌아가면서 신고가 랠리가 또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항상 제가 전력 인프라 기업들 가져왔을 때 늘 신고가였는데 오랜만에 충분한 조정이 나와준 상태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효성중공업뿐만 아니라 전력 인프라 쪽은 지금 가격적인 매력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가 부근에서 1차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202만 원을 일단 1차 목표가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157만 원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충분한 가격 조정을 거쳤다라는 점 짚어주셨고요. 목표 주가 202만 원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수익 버스는 모두 탑승 마쳤습니다. 저희 자세한 전략 들어보고 싶은데 어디로 갈까요? 네, 전일 연말 랠리의 주인공은 로봇이 될 수 있다라고 공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 안에서 현대오토 에버를 좀 짚어드렸는데 오늘 현대오토 에버가 15% 정도 상승 흐름 나와주면서 오늘도 로봇 섹터의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오토 에버와 함께 봐야 될 로봇주와 그리고 결국에 지금 AI 거품론이 부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꼭 관심 있게 봐야 되는 포트에 우리가 상당 부분의 비중을 좀 채워놔야 될 핵심 종목들도 정리해서 말씀드릴 거니까 오늘 장 끝나고 오후 4시에 엠베이골드 사이트와 너튜브를 통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김준호 기사의 무료 방송 꼭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